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부엌 한켠에서 피어오르던 붉은 냄새가 떠오릅니다. 보글보글 끓는 팥죽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손길. 옛날 어른들은 이 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붉은색에는 귀신도 물러난다고 했지요. 그래서 동짓날이 되면 부엌마다 팥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첫물은 버리고 새물을 받아 다시 팥을 삶으며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 물은 묵은 기운을 씻는 물이니 흘려보내야 한다. 그 한마디에는 한 해의 애군을 털어내고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 차가운 계절을 녹이는 생명의 색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붉은색이 단순한 미신의 상징이 아니라 몸속의 독을 몰아내고 피를 맑게 하는 자연의 약이었음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팥에 얽힌 전통 이야기와 그 붉은색의 의미. 둘째, 팥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놀라운 영양 효능. 셋째, 팥을 현명하게 먹는 법과 어울리는 음식 궁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팥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겨울의 한 그릇 팥죽 속에 숨어있는 붉은색의 진짜 힘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1부 팥의 전통 이야기. 첫째, 동지 팥죽의 유래와 붉은색의 힘.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 어둠이 가장 깊은 날을 기점으로 다시 빛이 길어지기 시작하니 옛사람들은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아침이면 부엌마다 팥죽 냄새가 퍼졌습니다. 팥을 삶고 첫물을 버리고 다시 맑은 물로 팥을 끓였습니다. 그 팥죽을 대문 앞, 부엌 마루, 헛간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붉은색은 양의 기운, 귀신은 음의 기운이라 하여 붉은 팥으로 나쁜 기운을 눌러 복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팥죽은 가족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지를 지나야 한 살을 더 먹는다. 그 한 그릇의 팥죽은 나이와 복을 함께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둘째, 산후조리와 정초의 팥. 팥은 새 생명이 태어날 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산모의 몸속 노폐물을 빼내고 부기를 줄이는데 탁월하다 하여 산후조리에 반드시 팥죽을 쑤었습니다. 칼륨과 사포닌이 많아 몸속 수분과 노폐물을 정리해 주었지요. 또 정초에는 팥을 실에 꿰어 문지방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집안을 지켜준다. 어떤 집에서는 팥물로 부엌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정을 씻어내고 새 복을 맞이하자. 붉은색은 언제나 복과 안녕의 색이었습니다. 셋째, 겨울거리의 팥 냄새. 세월이 흘러 산업화 시대가 되자 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겨울거리마다 붕어빵, 단팥빵, 찐빵이 등장했지요. 연탄 냄새 사이로 퍼지던 달콤한 팥소의 향기. 그 냄새 하나로 겨울이 시작되고 끝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손을 호호 불며 먹던 붕어빵 한 입, 뜨거운 팥소가 입천장을 데워도 행복했습니다. 팥은 언제나 겨울의 위로였고 추운 계절을 버티게 해준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2부 팥의 영양 효능. 첫째, 붉은 팥의 힘. 팥의 붉은색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혈액 속의 독소를 없애 피를 맑게 해줍니다. 또 사포닌은 혈중 지방을 낮추고 피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내보내어 붓기를 빼주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팥죽을 먹고 나면 얼굴이 개운해진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둘째, 검은 팥의 항산화 효과. 붉은 팥보다 색이 더 짙은 검은 팥, 흑두라 불리는 이 팥은 안토시아닌이 더욱 풍부해 세포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붉은 팥이 피를 돌게 한다면 검은 팥은 노화를 늦추고 몸의 활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 팥에는 단백질과 철분도 많습니다. 피로가 작거나 빈혈이 있는 분들께 좋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피를 맑게 하고 붓기를 빼는 작용. 팥의 대표 효능은 이뇨입니다. 사포닌과 칼륨이 함께 작용해 몸속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시킵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다리가 무거운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또한 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완화시킵니다. 피가 돌고 몸이 가벼워지는 이유입니다. 넷째,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 팥에는 비타민 B과 B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또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팥죽 한 그릇은 단순한 겨울 음식이 아닙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붉은 처방전이자 우리 몸을 정화시키는 자연의 약이었습니다. 3부. 팥을 현명하게 먹는 법. 첫째, 첫물은 버리고 충분히 삶기. 팥을 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첫물에는 사포닌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쓴맛이 남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머니들은 첫물을 따라내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묵은 기운을 씻는 물이니 흘려보내야 한다. 그 말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셈이지요. 첫물을 버리고 다시 맑은 물을 부어 끓이면 팥의 향이 더 부드럽고 맛이 한결 고와집니다. 팥은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덜 익히면 사포닌이 남아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삶을수록 단맛이 깊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찹쌀가루를 섞고 온도를 지키기. 팥죽을 끓일 때 찹쌀가루를 섞으면 맛이 부드럽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찹쌀이 팥에 찬 성질을 눌러주어 속이 따뜻해집니다. 팥과 찹쌀의 비율은 대략 3대1 정도가 좋습니다. 소금은 아주 약간만 넣어 단맛을 돋워주고 조금의 꿀이나 조청을 더하면 맛이 한층 깊어집니다. 하지만 설탕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의 단맛은 충분히 자연스러우니까요. 팥죽은 뜨거운 온도에서 먹을 때 가장 부드럽습니다. 식으면 맛이 떨어지고 속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를 때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셔보세요. 셋째, 다양한 섭취법. 팥은 죽으로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팥물을 식혀서 마시면 이뇨 효과가 있고 팥차로 끓여 마시면 부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삶은 팥을 두유나 우유에 넣어 마셔도 좋습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만나 혈당을 안정시키고 속이 든든해집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팥을 밥에 섞어 지으면 색이 붉게 물들어 보기에도 좋습니다. 팥밥 한 그릇에 김치 한 조각이면 그 자체로 건강식이자 마음의 위로가 되지요. 넷째, 섭취 주기와 보관. 팥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먹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면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삶은 팥은 냉장 보관 시 이틀, 냉동 보관 시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재가열할 땐 전자레인지보다는 냄비에 살짝 끓여내면 처음 끓였을 때의 고소함이 다시 살아납니다. 4부. 팥과 어울리는 음식 궁합. 첫째, 찹쌀. 찹쌀은 팥의 가장 좋은 짝입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팥의 찬 성질을 눌러줍니다. 팥죽에 찹쌀이 들어가면 맛이 부드럽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호박. 호박의 달큰한 맛은 팥의 쌉쌀한 맛을 중화시켜줍니다. 팥호박죽이 오랜 세월 사랑받은 이유입니다.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크고 팥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보리. 보리와 팥은 노폐물을 씻어내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보리는 열을 식히고 팥은 불필요한 수분을 빼줍니다. 함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보리밥에 삶은 팥을 섞으면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이 한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넷째, 대추와 밤. 팥죽 위에 얹은 대추와 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대추의 단맛은 피로를 풀고 밤은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팥의 단백질과 만나면 에너지가 오래 유지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검은깨와 두유. 검은깨의 지방은 팥의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두유의 단백질은 팥의 식이섬유와 만나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이 조합은 시니어분들의 아침 한 끼로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두유에 삶은 팥을 한 숟가락 넣어 드셔보세요.
속이 든든하고 기운이 납니다. 5부. 주의사항과 마무리. 첫째, 몸이 찬 분은 주의. 팥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손발이 늘 차거나 배가 냉한 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땐 생강차나 계피차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팥죽에 계피가루를 약간 뿌리면 향도 좋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둘째, 과식과 알레르기. 팥은 소화가 느린 음식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한 끼 분량으로는 작은 그릇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또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설탕과 버터 조리 피하기. 붕어빵, 단팥빵은 추억의 음식이지만 설탕과 버터가 많아 건강엔 좋지 않습니다. 팥 본연의 단맛으로 즐기시면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합니다. 넷째, 뜨겁게 먹기. 팥죽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합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를 때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세요. 식은 팥죽은 위를 차게 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한 그릇이 몸의 순환을 살려줍니다. 겨울은 팥의 계절입니다. 눈 내리는 날 부엌에서 피어오르던 그 붉은 김 속엔 가족의 건강과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팥은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귀신을 쫓던 붉은 빛은 이제 몸속의 독을 몰아내고 마음을 덮어주는 따뜻한 온기로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겨울의 냉기를 이겨보세요. 그 한 그릇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